안녕하세요. 순살 국어입니다. 3월 모의고사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국어 모의고사를 푸는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어 모의고사를 푸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문학을 먼저 푼 다음에 선택 영역, 즉 35번부터 45번에 내가 고르는 영역을 풀고 비문학을 푸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선택 영역을 먼저 풀고요. 문학을 푼 다음에 비문학을 푸는 게 있어요. 이걸 누가 몰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왜 이게 두 개로 갈리냐? 한쪽이 무조건 맞는 거 아니냐? 화작을 특히 고르신 분들 또는 엄매를 고르신 분들이 무조건 2번이 맞지 않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거에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 사람마다 다른지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문학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문학 난이도가 아마도 올라갈 거예요. 물론 3월 학력평가는 평가원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거여서 반영이 안 될 수 있는데 6월 모의고사는 무조건 반영이 될 것 같은 게 그 예시문항으로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올라와 있는 2020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을 보면 문학이 이제 17문제로 늘면서 난이도가 현저하게 올랐어요. 난이도가 특히 현대문학 같은 경우 난이도가 올랐어요. 고전문학도 스타일이 약간 바뀌었고 그래서 1, 2, 3월 그리고 모의고사 직전까지 본인이 문학 대비를 좀 확실하게 한 것 같다. 나는 EBS도 훑었고 개념서도 되게 잘 훑었어. 그리고 실제로 기출문제 풀 때도 이제 나는 문학을 잘 맞춰. 이런 학생들은 1번 방법으로 가면 되는데 그럼 1번 방법으로 갈 때 문학도 계열이 여러 개 있지 않냐? 뭐 현대시가 있고 현대소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무조건 현대시부터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현대시부터 풀고 그 다음에 고전시가를 풀고요. 그 다음이 갈려요 또. 현대소설부터 풀 수도 있고요. 고전소설부터 풀 수도 있어요. 요 뒤는 뭐 이제 안 푼 거 연결되겠죠. 이 두 개를 먼저 푸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대어로 되어 있는 짧은 장르의 작품이 가장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현대시부터 푸는 거고 그 다음이 고전시가고요.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의 어려움이 약간 달라요. 나는 많은 인물이 나오고 상황이 급변하는 거를 처리하기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고전 소설을 마지막에 풀어야 되고 나는 현대어로 되어 있는 상황 해석이 더 힘들어. 오히려 난 내신 공부나 고전 소설 분석을 더 많이 해서 고전소설의 정형화된 전개에 유리해.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루트로 풀면 되죠. 요거는 본인이 이제 기출 공부를 하면서 나는 현대소설을 더 많이 맞추는 것 같아. 이런 학생은 요 순서로 가시고요. 나는 고전소설을 더 많이 맞추는 것 같아. 그러면 요 순서로 가시면 돼요. 요 앞에 거는 고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순서가 섞여 있어요. 시 문제가 나오고 비문학이 나온 다음에 갑자기 이제 소설 문제가 나오고 다시 비문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 나오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 시작 5분 전에 그 파본 검사를 하거든요. 시험지가 찢어져 있는지 아니면 낙장은 없는지 그걸 확인할 때 어떤 순서로 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현대시가 있었는데 5번부터 한 9번까지는 비문학 첫 번째 지문이 있고 10번부터는 갑자기 고전소설이 나와. 그러면 현대시가 앞에 있고 뒷번호 10 몇 번 번호 때 이제 고전시가가 있겠구나. 그러면 1번부터 4번을 푼 다음에 고전 시가가 있는 번호로 점프를 해서 풀어야겠죠. 이게 순차적으로 안 붙어 있어요. 시소설, 시소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높은 확률로. 뭐 비문학은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세 번째 지문 순차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보통 마지막 지문이 더 어려워져요. 두 번째 지문이 첫 번째 지문보다 어렵고요. 물론 교육청은 안 지킬 수 있는데 평가원은 무조건 지킵니다. 평가원은 여러분들이 오답률을 톱아 보시면은 비문학이 첫 번째 지문이 가장 쉬워요, 항상. 두 번째 지문이 살짝 더 어렵고 세 번째 지문이 읽을 때는 지문이 쉬울 수 있어도 킬러 문제가 무조건 있습니다. 당해년도 수능에서 항상 이제 오답률 5위, 3위 안에 들어가는 비문학 킬러 문제는 마지막 지문에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푸시면 되고 뭐 선택 영역을 자기가 언어 매체를 골랐어. 언어 매체에서 언어가 문법이잖아요. 내가 이 공부를 고2 때도 열심히 했고, 고1 때도 열심히 했고, 심지어 이번 겨울방학 때도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나와도 풀 것 같아. 또는 내가 문학이랑 비문학 공부를 많이 해보고 화작을 풀어봤는데, 화작은 거의 다 맞춰.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이걸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을 본인이 더 잘 맞추는지, 문학을 더 잘 맞추는지에 따라서 요 순서를 정하시고요. 현대소설, 그리고 고전소설 중에서 어떤 거를 더 잘하고, 다른 걸 더 많이 틀리는지를 감안을 본인이 평소에 해놓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시간 운영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마칠 건데, 본인이
여기 두 개 있죠, 두 단계. 선택 영역이랑 이제 문학을 풀었는데, 어떤 순서든 두 개를 풀었는데, 현재 시간이 이제 9시 10분 또는 9시 20분 사이야. 그러니까 다 풀었는데, 이제 비문학 세 지문을 풀 시간이 40분에서 한 35분 남아있어. 이러면은 세 개 지문을 다 풀 수 있어요, 넉넉하게. 이러면은 거의 만점에 도전할 수 있는 점수인데, 만약에 요 시간대야. 나는 이제 문학이랑 선택 영역 또는 선택 영역이랑 문학을 순차적으로 풀었는데 비문학 3개 아직 건들지 않았는데 이 시간대다?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마지막 지문을 버려야 돼요. 왜냐면 두 개를 풀고 나면은 시간이 9시 50분이 될 거예요. 거의 9시 45분에서 50분인데 마킹을 하는데 5분을 써야 되거든요. 필적 확인란도 쓰고 이름도 쓰고 뭐 수험번호나 학번 같은 것도 써야 되니까 5분 정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는 시간이 5분 내외로 남아요. 또는 7, 8분 내외가 나와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접근하는 시간이 실제로 문제를 푸는 시간이 2분에서 3분밖에 안 남거든요. 그때 풀어야 되는 거는 어휘 문제죠. 그리고 전개 방식. 그리고 내용일치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거. 내용일치 1번 문제. 얘네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문제랑 어휘 문제가 보통 맨 끝에 나오잖아요. 그 한두 문제만 풀어야 돼요. 그렇게 풀고 나머지 내가 안 푼 문제 다 찍고 그 남은 거 다 틀려도 요새 국어는 1등급이 나와요. 앞에 거를 다 맞췄다는 가정하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영역을 먼저 풀어라. 문학이랑 선택 영역 중에 자신 있는 거를 먼저 풀고 문학에서 세부 갈래 중에서 자신 있는 거부터 또 나눠서 풀고 비문학을 풀 때 이제 풀기 시작하기 전에 시계를 딱 한번 봐라. 봤는데 요 시간대야. 그러면 세 개 지문을 열심히 다 풀면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약간 시간이 초과돼 있어. 9시 25분에서 30분. 이거보다 더 초과돼 있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 학생들은 과감하게 한 지문 버리기 작전을 가야 된다. 일단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때 이렇게 하시고요. 그 이후부터 뭐 문학 공부, 개념 공부 더 해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 연습하고 선택 영역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 연습을 해서 시간을 이제 수능 때는 확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연습할 때도 이런 손절하는 연습을 조금씩 해놔야 수능 때 고난이도로 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문학은 지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럴 때 이제 본인 시간이 부족할 때 이제 대처를 하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거를 저는 막판에 보통 학생분들이 연습을 하시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냥 3월 모의고사 때부터 계속 연습을 해놓는 게 나아요. 왜냐면 막판에 가서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아 이거 나 내 실력을 견주어 봤을 때 마지막 질문 무조건 버려야 돼 라고 그때부터 생각하고 준비하면 늦어요. 그냥 이거는 왜냐면 본인 성향 자체가 이런 손절 같은 걸 못하는 성향인 학생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은 3월 모의고사부터 6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이때 다 손절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마지막 지문 못 풀었다고 나는 끝까지 마지막 지문 다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은 공부하실 때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다 맞추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